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과 관련해 농가들에게 6개월에서 1년의 이행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조치가 올해 1월 준비 기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시행됐다는 비판에 따른 겁니다. 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는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하고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근로여건을 대폭 개선할 방침입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에 농가에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외국인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농업계가 주목할 만한 건 지난 1월 유예기간 없이 시행된 농축산어업사업장의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 등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불허 조치에 6개월에서 1년까지 개선 이행기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기존 계약기간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 사업주가 숙소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외국인 근로자도 이에 동의한다면 오는 9월 1일까지 6개월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숙소를 신축할 경우 내년 3월 1일까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1월 즉시 시행에 대한 현실성이 떨어지고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기존 사업장에 대해서 완전히 비닐하우스 가설 건축물을 금지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지금 농축산 사업장의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숙소로 제공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재고용 허가는 취소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사업장 변경이 허용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을 입국 즉시 지역가입자로 적용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월 13만 원에 달하는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이르면 내년부터 50%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는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5년간의 취업활동 기간 동안 5번까지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고 휴업이나 폐업,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사업장 변경이 가능한데 바로 이 책임 아닌 경우의 사유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숙소 용도가 아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한 경우, 농한기 및 금어기에 권고 퇴사한 경우, 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업장에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추가됩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농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환노위 양당 간사와 간담회를 갖고 농업계와 상생 방안을 고민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말씀 잘 청취를 하고요. 또 저희가 개선 대책을 마련할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6개월 또 1년 안에 이걸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농업계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의 숙소를 좀 더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는데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우리 농업인의 어려움을 좀 충분히 알아서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좀 뒤따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농업계에선 외국인 근로자 근로 여건이 개선되는 만큼 내국인인 농업인의 고용과 근로 현실에 대해서도 정부가 보다 신경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최근 달걀 2천만 개를 추가 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걀 가격이 여전히 평년 대비 높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하지만 대형마트들이 수입 달걀을 취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양계 농가들만 정부의 물가 잡기에 희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최근 달걀을 추가 수입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수입된 달걀 4,400만 개에 더해 3월 중 약 2천만 개를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겁니다. 3월까지 모두 6,400만 개에 달하는 수입 달걀이 국내 시장에 유통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달걀 추가 수입 등 가격 상승 억제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은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달걀, 양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산 달걀 수입이 국내 달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가 수입 달걀을 시장에 공급하기 직전인 1월 26일 소매 가격은 특란 중품 한 판당 6,718원이었습니다. 정부는 2월 말까지 총 4,400만 개의 수입 달걀을 시장에 공급했지만 2월 26일 기준 평균 소매 가격은 7,666원으로 오히려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입 달걀이 시장에 반입되고 있지만 실제 가격이 국산 달걀과 차이가 없어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접하는 바로는 가격이 그렇게 싸지 않다. 그래서 떨어뜨리는 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산이 좀 공급이 원활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 양계 농가들도 정부의 달걀 추가 수입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물가 잡기를 명목으로 양계 농가들을 희생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양계협회는 수입 달걀이 국산 달걀보다 오히려 원가가 더 비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수입 달걀 값을 보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양계협회는 정부가 달걀 수입 확대보다 근본적인 국내 생산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입해갖고 전부 세금으로 보태줘야 국내산 계란 가격하고 맞출 거라고. 계란은요, 살처분 농가가 병아리를 넣잖아요. 그럼 최소한 병아리 넣고 6개월 있어야 알 떨어지기 시작해요. 제대로 알을 내려면은. 이 밖에도 양파 등 타 품목의 수입량 급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양파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6배가량 많습니다. 조생 양파가 본격 출하될 경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의 물가 잡기 명목 아래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농축산물 수입. 당장의 수급 불균형을 모면하려다 큰 위기를 불러오는 것은 아닐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정부가 올해부터 콩과 팥, 녹두와 같은 두류에 대해 계약 재배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생산자 단체나 가공업체들은 두류 계약 재배 사업 비용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사업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손현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국산 두류의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두류 계약 재배 사업을 새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412억 원을 투입해 콩과 팥, 녹두 등 국산 두류에 대한 계약 재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생산자 단체나 가공업체에서 두류 품목을 계약 재배할 경우 당초 계획한 금액의 80%를 5년간 무이자로 융자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수입 비중이 높아 발생했던 두류 품목의 만성적인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두류 가격 등락폭이 큰 원인이 30%를 밑도는 낮은 자급률에 있다고 보고 국산 수매 등의 지원책을 펼쳐왔습니다. 농가 입장에 봤을 때는 가격이 들쑥날쑥하게 파는 것보다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파는 게 필요하잖아요. 농가하고 가공업체들이 안정적으로 콩을 생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판로치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게 주된 목적이고, 이번 사업 규모는 콩 10,000톤, 팥 500톤, 녹두 200톤으로 품목별 전체 생산량의 10% 수준입니다. 농식품부는 2023년까지 계약 재배 비중을 전체의 3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영체 유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역농협과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농협 이외의 가공업체와 농업법인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4월 9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경영체 유형별 신청 자격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농협의 경우 콩 100톤, 팥 10톤, 녹두 5톤 등 일정 물량 이상의 계약 재배를 희망하는 곳으로 제한되며, 가공업체와 농업법인은 품목별 전년도 수매 실적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농협경제지주와 AT는 사업 신청 기간이 끝나면 사업 계획서의 적정성을 검토해 5월 초 사업 대상자와 지원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가공식품이나 배달 음식 소비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식품 유통 여건 변화에 발맞춰 원산지 관리를 체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에 등급을 부여하는 등 원산지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에 등급제를 도입하는 등 가공식품과 수입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이 확대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는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원산지 관리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농축산물 수입량은 2016년 3,483만 2천 톤에서 지난해 3,747만 3천 톤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식음료와 농축산물 통신 판매 거래액도 2019년 26조 7천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3조 4천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런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해 농관원은 먼저 전국 156만 개 원산지 표시 대상 업체에 순차적으로 관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 주기와 방법을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기존 불시 점검 형식으로 이루어지던 원산지 단속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단속 현장에 갔을 때 눈에 보이는 음식점, 전통시장 이런 데가 주로 타겟이 됐었는데 이제 계획 단속을 좀 하자. 상계 등급으로 분류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내년, 음식점은 2023년, 판매업체는 2024년까지 원산지 관리 등급이 부여됩니다. 또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최종 소비품 위주의 단속에서 생산, 제조, 유통 등 단계별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농관원은 전국을 46개로 권역화해 매월 2회 이상 식품 제조 가공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입 농축산물 유통 과정에 대한 감시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관원은 관세청,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기관의 원산지 관리망을 통합 연계해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상시적인 이력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농관원은 생산자, 수입업자, 가공 및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관련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원산지 단속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수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농관원은 변화된 원산지 관리 방식에 맞춰 대상 업체에 철저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농식품 수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 온라인 시장을 공략하거나 수출국을 다변화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는데요. 코로나19와 한류 열풍으로 주목받은 우리 농식품이 수출 잠재력이 높은 유럽 국가와 중동 시장의 문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권소환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아마존에 진출하기 위해 두 차례 농식품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미국 아마존과 유럽연합 국가 아마존으로 각각 24만 6천 달러, 11만 7천 달러 상당의 농식품을 수출했는데 특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온라인 식품 소비 시장으로 꼽히는 유럽연합 국가로의 판로 확대가 주목됩니다. 앞서 전라남도와 수출기업은 수출 제품의 비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 인증 수출자를 발급받는 등 현지 맞춤형 수출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FTA를 통한 비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말부터 관세청의 지원을 받아 원산지 인증 수출자 발급을 진행하기도 했고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4개국어로 된 표기사항을 제작, 부착함으로써 유럽연합 내 27개국에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선적된 제품은 고구마 가공식품, 양파즙, 유기농 표고버섯 등 15개 품목으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4개국 아마존을 통해 유럽연합 27개국에 판매될 예정입니다. 유럽에 이어 또 다른 수출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중동 시장. 그중에서도 식품 소비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아랍에미리트를 공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오프라인 전시와 온라인 화상 상담을 융합한 2021 두바이 국제식품박람회를 통해 최근 420만 달러에 달하는 농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선보인 품목은 인삼, 라면, 떡볶이 등으로 코로나19 시대의 식품 소비 트렌드인 건강식, 간편식에 맞춰 현지 공략에 성공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신선 농산물의 수출국 다변화도 눈길을 끕니다. 급식 납품 물량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던 제주산 양배추가 처음으로 러시아에 수출된 겁니다. 첫 수출 물량은 20톤인데 러시아 현지 반응을 확인한 후 물량을 1000톤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품종 딸기도 동남아시아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담양, 죽향, 메리퀸 등 신품종 딸기 600kg이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겁니다. 전남도는 생산자, 가공업체, 수출업체를 연계한 수출 협의체를 육성해 수출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지 맞춤형 수출 전략, 품목 구성 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이 신시장 개척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캐릭터 전성시대로 불릴 만큼 최근 캐릭터 마케팅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홍보 마스코트도 예외는 아닌데요. 마스코트들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보이자 각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시 농산물 통합 브랜드 캐릭터 충주시입니다. 충주시는 지난해 사과, 복숭아 등 지역 우수 농산물 홍보를 위해 충주시 캐릭터를 개발하고 명예 공무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충주시의 인지도는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넉 달여 만에 구독자 2만 명, 조회수 6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온라인을 넘어 농산물 홍보 행사와 홈쇼핑 출연 등 활동폭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알려지면서 농특산물 소비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충주시가 등장한 홈쇼핑은 모두 완판을 기록했고 라이브 커머스에서도 수입을 올려 농가 소득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종의 스타 마케팅을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충주시를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이 농가 직거래하고 온라인을 시작하고 이런 마케팅에 대해서 농산물을 판매액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캐릭터를 앞세운 마케팅이 인기를 끌면서 각 지자체들도 특산물 홍보를 위해 마스코트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은 최근 새로운 참외 마스코트 참별이를 선보였습니다. 참외 특유의 노란빛으로 귀여운 이미지를 보여 현대인 감성에 잘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한 오프라인 쇼핑몰에서 참별이 디자인을 활용해 농산물들을 판매한 결과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참외를 형상화한 캐릭터다 보니까 참외 홍보에 적합하다. 활용성 면에서 조금 좋을 것 같다. 젊은 층이나 아이들한테 조금 이제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만듭니다. 농민들의 기대도 큽니다. 최근 아기자기한 캐릭터로 젊은 층을 사로잡아 지역 특산물의 인지도를 굳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농민들 기대는 지금 많아요. 참배를 통해서 농가 소득에 좀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SNS부터 일단 시작해가지고 PPL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성주시는 참별이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또 라이브 커머스, 홈쇼핑 등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도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강원 횡성군의 한우리, 충남 논산시의 먹보딸기 등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 마스코트의 활약이 농가 소득 제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달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 에코이모를 통해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본격 지원합니다. 도는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 사업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임산부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산모로 비대면 자격 검증을 통해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는 1인당 1년간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에코이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농협경제제조와 농협하나로 유통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함께 전국 농협 매장에서 3월 3일 삼겹살 데이 맞이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돼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한돈 삼겹살과 뒷다리살을 30% 이상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삼겹살은 이달 3일까지, 뒷다리살은 이달 10일까지 할인이 진행됩니다. 김태환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는 앞으로도 농협과 한돈자조금은 부위별 균형 있는 소비 확대로 양돈농가 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4H 본부는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26대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제26대 회장에 방덕우 회장이 선출됐으며 그 외 전병설, 김성규, 유영철, 최명옥 부회장과 황영선, 전병찬 감사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방덕우 신임 회장은 현재 대구광역시 4H 본부 회장을 맡고 있으며 세계 프로태권도 연맹 부총재, 아시안게임 비치발리볼 국가대표 선수 단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방 회장은 4H 회원 육성을 위한 기관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제26대 임원의 임기는 2024년 2월 말까지입니다. 전남도가 쾌적한 농어촌 주거 환경 조성과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주택을 개량 또는 신축해 농어촌 지역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필요한 자금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자, 빈집 잦은 철거자, 어린 자녀 보육가정 등이며 각 시군에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단 사업 대상자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내의 농어촌 주택의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하면 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